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58분 비트코인 현재 1억 5,200만 원대. 주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한 관세 50% 추가 부과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잘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4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은 쭉쭉 달러 차트 기준으로 111.9K 11만 2천 달러를 살짝 못 찍고 여기서 이제 고점 형성을 한 이후에 트럼프 발언 이후에 이제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푹 한번 이제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 살짝 주다가 주말에 계속적으로 좀 힘없이 내려가는 모습. 그래서 살짝 더 이제 저점 갱신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106.6을 딱 찍고 그래도 이제 106K는 안 깼습니다. 이 106K가 또 상당히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 106K가 왜 중요하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지받은 곳이고 여기서 크게 흔들면서 단기 시간분 기준으로 보시면 수직으로 내렸다가 강하게 고점까지 뚫어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 지지가 굉장히 좀 잘 잡혀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106K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자리까지 일단은 안 가면서 일단 여기에 지지가 이번에도 또 확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폭의 이제 조정 나왔고 사실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 갱신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요 자리 깨게 되면은 4%짜리 이제 하방 한번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나올 수 있다. 이것도 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5월 23일 금요일에도 이렇게 단기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4% 정도, 그러니까 4.7% 정도 이때는 최고점 대비해서 한번 푹 눌러준 다음에 거기를 안 깹니다. 그 자리 안 깨면서 탁탁 이제 저점 높이면서 뚝 고점까지 한 번 더,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려놓고 횡보하고 올려놓고 이제 횡보하고 또 올리는 흐름이 나올 건데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푹 이제 고점을 뚫은 다음에는 한번 눌러주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한번 눌러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요게 이제 106.1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통화를 해가지고 이 관세를 좀 연장을 했다. 그래서 이제 7월 9일까지 일단 좀 연기를 했다. 요 소식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반등을 했을 때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106K죠. 여기 106.1K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6.1을 안 깼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가기 전에 또 저점 살짝 높이면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이번 반등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줄 때 이전에 고점 자리를 좀 강하게 한 방에 넘겨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도 넘겼어요. 그러니까 이전 고점과 그 전 고점까지도 지금 넘겼다.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110K 부근까지 한번 찍어주면서 지금 이제 109.6K 현재까지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단기 최고점에서는 110K를 좀 찍었거든요. 찍고 살짝 또 눌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요런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제는 이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또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요. 이 106.6 이제 굉장히 지지를 이제 여기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와도 여기 깨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깬다? 그러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102K는 또 이제 절대적인 또 생명선이기 때문에 대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비트코인의 이제 패턴상 이 계단을 깨면 안 됩니다. 올려놓고 횡보하면서 옆으로 빼고 올려놓고 횡보하고 올려놓고 횡보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흐름 자체를 지금 깨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 횡보했던 자리에 저점을 깬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산 그리고 내려간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2K는 절대적인 생명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더 거기서 좀 여기가 조정 나와도 이렇게 흘러가면은 뭐 이렇게 크게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갈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흐름도 일단은 나오면은 굉장히 좀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이 106회는 좀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찍은 저점 자리 106.6 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바닥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이제 밀어 올릴 때 이전에 고점 자리까지 한 번에 뚫어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나온 하락세는 아직 극복은 못했지만 처음에 이제 크게 내려 찍은 거 아직은 극복을 못했죠. 조금 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다시 간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눌렸다가 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도 여기서 나왔던 이 단기간의 어떤 하락세보다는 이제 튕겨져 올라갈 때 이 상승세가 훨씬 더 강했다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제 매수세가 좀 더 강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나왔던 이런 이제 단기 횡보 구간에서 이 패턴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준 다음에
그 자리 안 깨면서 왔다 갔다 한 두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주죠. 여기서는 뚫기도 했지만 바로 내려가고, 그러면 또 이런 패턴 왔다 갔다 한번 눌러주고 또 가는 척 했다가 눌렸다가 뚫었다가 뚫었다 가는 척, 여기 또 뚫는 척 하다가 내렸다가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돌파하는 그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여기서 조금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낙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지금 회복을 이런 식으로 바로 V자 말아 올렸으면 이런 식으로 추진력 있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흐름보다는 이게 확실한 원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세 이후에 대한 관세 부과, 트럼프가 또 거기에 대한 좀 빌미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그리고 나름 이제 고점 구간이기도 하고 신고가 이상 뚫어준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상당수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거의 개미들의 물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털어주는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이제 계속 개미들이 털려나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거대 흐름상 여전히 메이저 세력이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결국에는 월봉 로그 차트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고점을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을 때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당시 뭐 2014년, 15년, 16년은 시총도 워낙 작았고 조금만 돈을 써도 쭉쭉 올라가는 비트코인이 이제 그런 시기였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 이제 21년도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폭도 이전의 고점을 뚫어서 올라가긴 하지만, 이 당시에 이전 고점 대비해서 1600% 가까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찍어놓은 고점이 워낙 또 높기 때문에 이 최고점에서 또 한 번 돌파가 나왔을 때 밀어 올린 거는 250% 정도에 불과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고점을 돌파를 했죠. 고점 여기서 살짝 높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눌러놨다가 이번에 좀 제대로 돌파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이 월봉의 흐름상 올라가는 이 보시면 쭉 올라가는 흐름 안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조금 음봉이 좀 섞이는 그런 구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위쪽으로 솟구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솟구치는 이 랠리 자체는 이전의 고점을 뚫어냈을 때 굉장히 강하게 붙여가지고 연속된 양봉을 이런 식으로 4달 정도? 4달에서 8달 정도를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리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를 갱신을 하는 랠리죠. 말 그대로 이 신고가 랠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이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음봉이 섞였다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음봉이 섞였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고점 뚫고 나서 이런 피날레 빔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250% 정도까지도 사실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지금 시총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만큼 또 화폐를 많이 찍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총알이 더 많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많아진 총알만큼 그 총알의 위력이 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라는 것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 차트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도 고점을 이렇게 뚫기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 뚫고 나서 이때 밀어올린 폭과 이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밀어올린 폭 대략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육안으로 시각으로 보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보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 1600에서 250%로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지금 로그 차트로 뛰어나서 그렇습니다. 좀 더 이게 월봉이고 2014년도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이제 쉽게 보기 위해서 로그 차트로 띄워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도 이전 상승폭의 절반 정도로 올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128K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 최고점은 128K에서 잡힐 수도 있다. 거의 미니멈 관점이죠. 최소 128K는 간다, 그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또 빔이 쭉쭉 터진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서 헤이즈의 관점대로 25년 말에 25만 달러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힘 자체가 뭐 요 당시,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약간 횡보하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그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힘을 비축했다라고 한다면, 힘을 비축한 구간 이후에는 또 이런 식으로 쏘아 올리는 구간이 굉장히 강하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쭉 밀어 올리고 횡보 조금 주다가 한 번 더 쭉 밀어 올렸을 때 25만 달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올해부터 내년까지의 어떤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비트코인의 상승 관점을 봤을 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미니멈 128K에서 25만 달러, 일단 요 정도 구간, 여기 이 위에 박스 있죠, 뚫려 있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쭉 밀어 올리는 패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위로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이 요번에 이제 최고가를 이제 뛰어넘으면서 이제 신고가 랠리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트럼프로 인해서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대세 상승 흐름의 기조 자체가 깨진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주봉을 봐도 뭐 이제 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주봉 마감이 됐죠. 주봉이 마감이 됐는데도 결국에는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는 흐름이 아직도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고, 뭐 1차적으로 주봉이 음봉이 마감이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월봉 관점에서 봐도 일단은 이 월봉 사이클상 한번 이런 식으로 눌러준 다음에 올라갈 때도 여기도 이렇게 쏘아 올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이제 눌러놓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 4달은 올라가거든요. 1, 2, 3, 4 1, 2, 3, 4, 5 이런 식의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2달 지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 그림, 이 다음 월봉 그 다음 월봉까지 했을 때 13만 달러 이상 15만 달러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인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2달 이상 정도 2달에서 3달 정도는 강세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128에서 25만 달러까지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점 대비 한 4% 정도 밀렸는데 이런 조정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다 조금 이번에 예측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차트 분석 내용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올라갔을 때 어느 지점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알트코인에 대한 분석 내용들 전부 다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코인타임즈 아이디 추가하셔가지고 방에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비트코인 마무리를 짓자면 관세로 인해서 또 트럼프가 또 한번 흔들긴 했지만 이 반등 한번 내렸다가 올라가는 힘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신고가 랠리는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신고가 막 뚫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한번 뚫었을 때 강하게 갑니다. 전체 월봉 심플하게 로그 차트 말고 그냥 일반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고점을 뚫었을 때 요 자리 고점 뚫었을 때 쭉 날아가는 그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원래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한번 막히고, 왜냐면 여기서 선거 이슈가 있었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에 눌림이 나왔지만 결국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고점 뚫으면서 올라간 구간, 그 다음에 요 자리에서도 고점 뚫으면서 올라간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죠. 지금 여기서 올려놓고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밀어 올리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 월봉 관점에서 봐도 추세 자체가 조금 더 유지는 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주봉으로 음봉 마감봉 뜨는 시점부터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좀 쓰고 롱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106.6K 이번에 찍은 저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요 자리 딱 손절을 잡고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손실 비용을 이제 지불하면 위쪽으로 뭐 일단 120K에서 125K까지도 롱을 이제 바라볼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한번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쭉쭉 시원하게 올리거든요. 요번에는 조금 약하긴 했지만 사실 그만큼 이런 식으로 가면 갈수록 좀 상승하는 흐름 자체가 좀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만큼 시총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 좀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어차피 28년 반감기도 남았고 지금 기존의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랠리에서는 사실 기관 자금이 그렇게 많이 투입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거의 이제 중국 자본들 위주로 그렇게 올라왔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미국 쪽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미국이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서 이제 비축하기 시작하고 미국의 각 주에서도 그런 운동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과거의 비트코인이 보여주면서 올렸던 들어왔던 유동성보다 지금부터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유동성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운전수가 바뀌었다. 미국이 운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이제 미국이 상승하는 흐름으로 계속 이제 밀어 올린다라고 한다면 그 힘은 사실상 좀 무지막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서 헤이지가 얘기하는 25만 달러, 연말까지 25만 달러도 충분히 근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나오는 상승세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제 꺾이지 않겠냐. 그런 흐름보다는 지금 운전수가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 국가인 미국, 거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최근에 중동에도 갔지만은 이 부자들의 돈이 결국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 흘러 들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 머니 파워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쭉 요 정도 손절 잡고 상방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뭐 요 정도면은 우리가 충분히 20배까지도 롱을 칠 수 있죠. 뭐 20배 이상도 칠 수 있지만 뭐 어느 정도 펀딩비라든지 약간의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3% 빠지면 이제 청산이긴 하지만 요 정도 딱 로스컷 손절가를 딱 잡아주고 상방으로 더 봤을 때 120에서 130까지
그리고 그 위로도 계속 이제 주봉 음봉 뜨기 전까지, 주봉 음봉 마감봉 뜨기 전까지 홀딩한다라고 한다면 뭐 200K도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을 탄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는 여전히 우리가 롱 관점으로 봤을 때 손절 짧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봤을 때 위쪽으로 여기서 쭉 올렸으니까 조금 쉬다가 여기서 좀 쉬다가 한번 쭉 올렸을 때 130K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도 손실 비율 따졌을 때 위쪽으로는 더 크게 열려 있죠. 그러니까 3% 손실을 감안하고 위쪽으로는 16% 정도가 열려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손익비로 따져도 지금 이번에 지킨 106.6K를 딱 손절을 잡고 롱을 치는 관점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트들도 사실 이번에 좀 올라간 게 전혀 좀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알트들이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쭉 더 올라가고 이 위에서 횡보를 하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질 때 알트들이 따라서 이제 비트코인과 어느 정도 조금 키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 빔 이렇게 주고 뭐 이렇게 죽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피날레 빔 터질 때도 알트들 마지막 불꽃놀이 하면서 시즌이 좀 종료가 되는 그런 그림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알트들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도 이 시장의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들 추가적으로, 그리고 내일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굉장히 화려한 인사들이 참석을 하고요.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현직 부통령이 참석을 해서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거거든요. 한국이라면은 사실 뭐 국무총리가 이런 행사에 참석을 해서 비트코인을 찬양하는 그런 행사를 뭐 연설을 한다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미국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유의 나라고 뭘 하든지 간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뭉쳐서 한 방향으로 가면은 뭐 일반 서민들도 이런 방향성을 따라갔을 때 좀 당연히 또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뭐 제이디 벤스나 트럼프라든지 이런 트럼프 가족들이라든지 암호화폐 인사들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뭐 지지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굉장히 영리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고 가면서 굉장히 영리한 정치 전략을 피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사들 마이클 세일러 당연히 나오고요. 신시아 루미스 미국 공화당 의원이죠. 자, 그 다음에 요 인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랑 차남 에릭 트럼프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암호화폐 쪽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1세대인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 그리고 손자 라인까지 갔을 때는 이제는 암호화폐까지도 발을 넓히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인사들이 나와서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좋은 얘기를 또 27일부터 29일까지 쏟아낼 거기 때문에 요런 점도 이번 주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될 수가 있고,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이번에 106K를 좀 찍어주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런 이제 흐름들 비트코인 컨퍼런스까지 잡혀있는 이번 주간에 또다시 고점을 높이면서 한번 조정 한번 줬다가 이런 식으로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그랬을 때 이번 주에 120K 충분히 볼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조금 아직도 상승하는 흐름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이제 깨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크게 조정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온 거는 맞지만 여전히 생명성 2323은 깨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은 좀 차트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때가 있고 이더리움이, 그리고 조정 나올 때도 더 강하게 조정 나올 때가 있고,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반등할 때 또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은 비트코인을 좀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 나올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더리움도 나름 넘버 2기 때문에 이더리움만의 독자적인 차트를 이 횡보 구간에서 그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한 지지선이 이제 보이는데, 그 지지선은 바로 2323이죠. 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크게 찍은 저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고, 알트들 특징이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다만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번 돌파 시도가 있었고요. 이 안에서의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횡보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횡보 구간을 이런 식으로 가격대를 유지해주면서 옆으로 빼게 되면은 올려놓고 옆으로 빼다가 한 번 더 올리는 이런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올 때도 내려왔다가 횡보하다가 더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거장 자체와 이 여기 요 당시에 이제 정거장 자체가 굉장히 좀 대칭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요 매물대에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하방, 횡보, 하방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도 상방, 횡보, 상방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우리가 노리는 거고, 여기서 지지 라인을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2323을 좀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 굉장히 좀 과거 역사부터 역사가 있는 정거장 자리입니다.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주춤주춤 하다가 불꽃놀이가 이렇게 터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도 여기 정거장에서 딛고 불꽃놀이 터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선 안 될 자리까지 지옥 끝까지 갔다가 굉장히 강하게 V자로 밀어 올려놓고 정거장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거장을 뚫어낼 때 굉장히 강한 추세가 또 터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당연히 비트코인이 120K, 130K 가면은 이더리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당시에 쭉 밀어 올리는 이 힘의 세기,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힘의 세기 자체도 워낙에 강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흐름 뒤에는 2파, 3파가 더 붙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더리움도 우상향 관점으로 보고 2323만 깨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 횡보 좀 하다가 위쪽으로 3200에서 3400까지도 볼만 하겠죠. 요 정도 자리. 물론 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요때도 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지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추세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주봉이 있습니다. 주봉 추세. 그러니까 올라갈 때 한 방에 이런 식으로 밀어 올리는데 보시면 1, 2, 3, 4, 5주를 그냥 주봉 양봉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음봉 딱 뜨죠. 고점에서. 그럼 거기가 끝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봉 여기서 음봉 뜨긴 했지만 중요한 건 연속성이죠. 주봉이 2개 연속으로 음봉으로 떴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불길해집니다. 요때랑 마찬가지, 요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불길해지는데 하나 정도 음봉은 요 당시랑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음봉에서 찍어준 이 주봉에서 음봉이 떴다 해도 이 주봉상 저점을 찍어준 이제 저점 자리 안 깨면 됩니다. 여기 안 깨니까 더 올라가죠. 지금도 안 깨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맥점 자리가 바로 2섬 2셈이라는 거고 2323만 안 깨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위쪽으로 터질 수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터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알트들의 강세도 따라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2323 딱 손절 잡고 요 정도 손실 잡고 롱 치는 거죠. 위쪽으로. 거의 10배 롱 정도는 좀 칠 수 있는 그 정도 가격대거든요. 10배. 여기 딱 손절, 여기 딱 손절 잡고 상방으로 쭉 쳤을 때 마이너스 10% 정도 이제 손실 감안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위쪽으로 30% 정도 수익을 또 기대를 할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횡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흔들기까지 감안했을 때의 손절가고 좀 더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땡길 수는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역해된 숄더 손절가를 좀 세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이번에 찍은 저점,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이번에 찍은 저점 깨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더리움에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2463까지도 손절가를 땡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번 저점 깨면 그냥 손절인데 위로 터트렸을 때 좀 더 이제 크게 수익을 노려보겠다라고 한다면 좀 더 레버리지를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뭐 20배까지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이더리움만의 독자적인 차트를 또 그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쌍바닥 이런 식으로 찍다가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2323까지 여유를 두는 게 알트들의 높은 변동성에 이제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반등 시에 또 꼭 강하게 밀어 올리는 이런 알트들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주피터가 오늘 상승률 업비트 기준으로는 1등인데 뭐 이런 것도 너무 많이 그동안에 내려왔고 내려온 거에 비해서 이제 살살 올리고 있습니다. 살살 올리다가 빔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000원에서 1200까지 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는 게 이제 잡코인들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제 저점 자리 716 정도 딱 손절을 잡는 거죠. 716 정도 손절 잡고 위로 1000에서 1200까지 보는 전략, 손익비상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최근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버추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버추얼이 여기서 한번 이제 흔들기가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건 흔들기 이후에 더 강하게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꽉 찬 장대 양봉으로 밀어 올렸고요. 그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 구간에서도 뭐 그렇게 큰 하락세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지금 단기 고점을 또 뚫으려고 하는 무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제 이제 저점 자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랑 이제 주피터랑 비슷한 패턴으로 2564 정도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올려놓고 좀 횡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렸을 때 4,000에서 4,500,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면 5,000까지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노려보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 또 이런 것도 이제 알트코인 시총 2조긴 합니다만은 2조 보통 알트코인이 상승을 탔을 때 그래도 웬만큼 이제 시총을 늘려가면서 올라갔을 때 그래도 10조 정도? 5조에서 10조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펌핑이 제대로 터졌을 때. 예전에 앱토스라든지 뭐 그런 코인들도 10조 딱 찍고 다시 제자리 돌아가고 그런 흐름들 조금 좀 있었는데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단기 추세를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쭉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그랬을 때 시총 지금 2조니까 한 4조 정도 되겠죠. 5천원 정도 가면은 시총을 4조 정도 좀 찍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총이 무거워지게 되면은 그 이상 올라가는데 또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려놓고 횡보하고 한 번 더 올리는 흐름까지 노려볼만 하지 않나.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추가 상승 버추얼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알트들 지금 비트가 반등 세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뭐 주피터랑 버추얼 빼고는 사실 그렇게 또 크게 올라가는 코인도 없습니다. 시총도 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트코인 위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알트들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웜홀 같은 코인들도 심플하게 주봉 보시면 지금 올라간 게 전혀 없죠. 근데 이제 과거 상승폭, 이제 여기서 나온 상승폭 대비하면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주요 매물대 자리 여기 탁 걸려 있죠. 지지받은 자리, 그리고 깨고 내려온 자리, 그리고 한번 이런 식으로 푹 내려왔을 때 하락폭의 절반 정도 되돌림 나왔을 때 노려볼 만한 자리, 현재가 140원인데 그랬을 때 이제 260원 정도? 요 정도 라인까지는 조금 우리가 리즈너블하게 목표가로 좀 삼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웜홀 여전히 우리가 주봉 관점에서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웜홀 외에도 거의 매 영상 강조드리는 코인 같은데 아캄이죠. 아캄도 업비트로는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이 전체 차트 놓고 보시면 바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관점으로 내려와고 반등 어느 정도 줬을 때 1.2에서 1.4달러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 이기 때문에 아캄도 여전히 한방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많이 내려왔는데 여전히 주봉 관점에서 많이 못 오르고 있는 그런 코인들, 소닉, 주피터, 아캄, 스테픈, 카바, 오르카 이런 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버추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묵직한 수위, 온도, 폴리곤 이런 묵직한 준 메이저들도 결국에는 비트 이더가 올라가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위도 살짝 최근에 해킹 이슈가 있어서 조금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여유있게 손절가 본다라고 한다면 이 4454 이번에 좀 한번 밀어 올려놓고 지지받고 고점 뚫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4454 정도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뭐 쭉 여기서도 한번 밀었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 그러니까 밀리고 올라갔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여기 쌍고 라인까지 볼 수가 있겠죠. 7,000원에서 8,000원 라인까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눌렀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냥 계속 이렇게 해서 10,000원을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은 뭐 그런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4454를 딱 손절을 잡고 7,000원에서 8,000짜리까지 보는 게 일단은 조금 단기 스윙 관점에서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온도도 여전히 올라간 게 없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인데 폴리곤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 여전히 이런 사이클 안에 있습니다.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지금 올라갈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한번 올렸을 때 여기서 이제 200%, 100%, 170% 이렇게 좀 올려놓은 그런 이력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600원, 700원 갔다가 한번 눌렀다가 900원, 1000원 가는 이런 흐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패턴상 여전히 이런 것도 다 저점이고 저점에서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알트를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번 주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간입니다.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있고 어쨌거나 반등도 지금 성공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금만 더 힘을 준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도 어느 정도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갈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지켜준 이 맥점 자리 한번 찍어준 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 106.6만 지키면은 우상향 관점으로 좀 볼 여지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올라가는 그 흐름도 최근에 보시면 이때 나온 상승과는 조금 각도 자체가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수직으로 그냥 쭉쭉쭉 밀어 올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올려놓고 횡보하고 올려놓고 횡보하고 올려놓고 횡보하고 약간 시간을 걸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쭉쭉 올리는 거는 마지막 피날레 빔일 수가 있다는 거고, 이렇게 좀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다져놓고 올라가다가 한 방을 좀 준비하는 이제 막판 밀어 올리기, 그리고 이 밀어 올린 거는 나중에 한 방에 되돌림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처럼 요런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들이면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뭔가 좀 다지면서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져놓고 올려놓게 되면은 다져놓다가 한 방 이런 식으로 꽃을 위로 이제 꽂는 빔이 터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쇼트 한번 짜주고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림 그런 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도 좀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번 주도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나올 내용들, 그리고 이제 관세 내용들, 그리고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큰 변동성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목요일 새벽, 그러니까 수요일 밤이죠. 수요일 밤에 FOMC 회의록 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GDP 요게 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날 PC까지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목금, 그러니까 수요일 밤부터 금요일까지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요 기간 중에는 또 비트코인 컨퍼런스도 겹쳐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표들이 크게 안 좋지만 않다면, 나쁘지만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상향으로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 최대한 세세하고 안전하게 이어가면서 이번 주도 최대한 좀 수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수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